전 그래서 2,700이 도달이 되면 지금 5대5에서 4대6으로 줄인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 비중을 60%로 네, 늘린다. 60%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으니 진짜 그때 가졌던 생각을 간절하게 한번 되살려 보셔라. 오늘 모신 분은 S1 투자연구소 김동엽 대표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또 다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거 정말 언제 폭락장이 있었냐 싶을 정도로 거의 다 반등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미국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오늘 포함해서 나스닥은 7연속으로 올랐고 다우는 4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뭐 일주일 내내 거의 올랐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올랐고 다우가 이제 4만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이제 역사적인 고점에 거의 근접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에 공개됐던 PPI라든가 또 CPI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던가 아니면 예상치 수준의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다시 이제 골디락스로 이해를 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됐다. 이것만으로도 지수의 회복이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특히 소매 판매 지표가 1%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의 예상치 0.4%를 크게 상회하다 보니까 뭐 국민들, 그러니까 시민들 사이에 아직 소비에 대한 여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좀 잦아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뭐 지난주 초반 블랙 먼데이가 있을 때만 해도 비컷이라 그래서 뭐 특별 FOMC까지 열어가지고 금리를 0.5 이상 내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고요. 금리는 내릴 것 같은데 9월달 FOMC에서 0.25 정도로 내리는 게 타당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주를 이루면서 불과 한 일주일 반 만에 시장이 블랙 먼데이급 하락을 가졌던 지수 하락을 완벽하게 메꾸는 미국 시장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참 강한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그 주도주였다가 버블론에 휩싸였던 엔비디아 네. 오늘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지금 5일 연속으로 올랐거든요. 엔비디아가 100불 밑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부 뭐 강세론자 같은 경우는 140에서 150불 정도까지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오고 나서 힘을 받은 모습이고요. 오늘 어제 아침에 그런 뭐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요. 구글 전 CEO라고 하는 에릭 슈미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AI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게 사실 경쟁회사 옛날 CEO인데도 그런 말을 하면서 증시에서 답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에 힘을 얻었는지 하여튼 엔비디아가 5일 연속으로 올랐고 뭐 일부 뭐 새로운 칩에 대한 결함 이슈가 있었지만 뭐 다른 대안이 실질적으로도 없고요. 그리고 어차피 엔비디아에서도 그걸 크게 부각시키기보다는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양산 체제를 갖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 그대로 좀 믿어가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빅테크들이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뭐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엔비디아의 힘을 더 실어주는 이슈가 아닌가 싶고 28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에서 뭐 또 놀라운 숫자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큰 것 같습니다. 네, 28일이죠 실적 네. 발표가. 네네. 자, 그때 이후로 정말 깜짝 실적이 또 나오면서 그 뭐라 그럴까 증시를 더 이끄는 원동력이 될지 혹은 그게 세론이 될지 참 방향성이 참 궁금합니다. 뭐 지금 150불 정도 이상으로 부르는 쪽은 없는 것 같아서 이제 120불 중반 정도까지 올라왔는데요. 아마 남은 기간 조금 기대감으로 한 130불 넘어가게 되면 아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지난주에 세론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 뭐 피력을 하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결함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3분기 실적은 2분기 대비해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파는 게 더 나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자 뉴스만 하더라도 다시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잔고가 제일 높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아마 지혜롭게 잘 매도를 하시겠습니다만 아마 한 130에서 140불 정도 내외에서는
차익 매물을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드디어 한국 증시도 좀 불을 뿜었는데, 근데 불을 뿜었다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게 이 반등폭이 일본이나 미국에 비하면은 상당히 약하단 말이죠. 네, 약하죠. 항상 불만이 네. 내릴 때는 쫙쫙 내리는데 올라올 때는 이렇게 콩알만큼 올라가서 답답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도 날이 갈수록 조금 더 자신감을 얻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도 뭐 미국이나 일본의 반등과 마찬가지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중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고 엔캐리의 청산 이슈는 이제 거의 다 청산됐다 이런 거에다가 뭐 BOJ에서 더 이상 인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 엔비디아가 일단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낙폭이 강했던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뭐 반쯤 부러졌다 지금 올라오는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중동 이슈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난주에 그 한 15일 내외로 어떤 부분이 터지지 않으면 거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랬는데 지금 뭐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협상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란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의 중심을 보면 전면전까지는 가고 싶지 않고 어느 정도 제한적인 타격은 하고 싶은데 그마저도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안 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얘기로 지금 되는 것 같아서요. 아마 이번 주말을 넘어가면서도 협상이 여전히 좀 이루어진다 이러면은 이란 쪽에서 대규모로 전면전을 벌이는 일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뭐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이게 뭐 어쨌든 세간의 반응은 네. 트럼프보다는 그래도 현재 구도가 유지되는 해리스가 유리할 때 전체 시장의 판도가 크게 이상해질 게 없으니까 지금 뭐 해리스가 조금 바뀐 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트럼프가 한 달 전에 총을 맞았다 이럴 때는 와 트럼프가 된다 이래가지고 뭐 트럼프 트레이드다 이랬는데요. 지난 주간을 보더라도 뭐 해리스 트레이드다 이렇게 가까울 정도로 기존 바이든 정책에 가까운 종목들의 선전, 특히 뭐 신재생 쪽의 상승이 꽤 눈에 띄었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시장의 현 구도를 조금 더 선호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떤 호재, 악재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뉴스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디램 가격에 대해서 하반기 뭐 이제 4분기 앞두고 최대한 20% 이상 인상을 뭐 요구한다 이런 얘기 나온 것도 일단 좀 좋다고 봐요. 그런 거 포함해서 우리 시장의 호재는 당연히 경기 인식이 호전된다라는 것이 뭐 호재가 되겠고요. 이번에 이제 8월 10일 내외까지의 열흘짜리 데이터도 나왔지만 7월 달 전반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이번 주 중에 좀 공개가 됐는데 역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중심의 수출 호조가 꾸준했다. 이게 뭐 계속 말씀 올리지만 우리나라는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시장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여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호황이었다 이런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 특히 이번 주 보면은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매일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급이 좀 안정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동안 뭐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엔비디아 기술주 AI 회의론 또 중동에서 뭔가 큰 사건이 터지지 않을까 엔캐리가 아직 뭐 충분히 청산되지 않았다 이런 악재들이 전반적으로 지난주 초반까지 지배를 했다고 하면 이런 악재가 크게 완화되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미국의 몇 개 그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연하게 좀 드러나면서 지난주 블랙 먼데이 거치면서 가졌던 극한의 공포가 많이 완화됐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번 주 반등의 가장 큰 호재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혹시 이번 주 그 특징적인 섹터 종목들 보신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반등폭이 센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올라갈 때 보통 한 6%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엔비디아, 그러니까 마이크론보다 일간으로 그렇게 하이닉스가 올라가지는 않는 편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7%막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좀 세게 올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번 주도 사실 제일 업종으로 봤을 때, 섹터로 봤을 때 많이 이제 뭐 주목을 받았던 건 역시 코로나 네.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그 WHO 아프리카 쪽에서 엠폭스라고 하는 이제 옛날 그 원숭이 두창이라고 있거든요. 한 500여 명이 요새 죽었대요. 아, 그걸 다시 또 세계보건기구에서 또 그렇게 경고할 정도로. 네, 그래서 뭐 경계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스웨덴에서 한 명 나왔다 이래서 사실 이게 참 대단한 건데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이제 출몰을 할수록 이게 한 건 한 건 이슈가 되는데 어제는 스웨덴이고요. 오늘 아침에는 파키스탄에서 또 한 명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떤 경로를 타고 지금 확대되는 거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코로나라든가 엠폭스 관련된 진단이라든가 뭐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띄었던 한 주였고, 뭐 지난주에 그 전기차 화재 이슈가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뭐 과충전을 막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전고체로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냐 이러면서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던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9월 달 내로 웨어러블 로봇 출시 얘기가 한번 뭐 기사가 되면서 로봇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가 이제 실적의 마지막 막바지 하면서 광복절 즈음 전후해 가지고 대부분의 실적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STX 엔진 같은 경우 실적이 좋았다 이러면서 50%나 올랐고, 뭐 2차 전지 쪽에서도 대부분 실적이 부진했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됐다 이러면서 2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초전도체로 주목을 받았던 CCS는 뭐 부적정 의견이 나와가지고 네. 30% 내려왔고요. 신규 종목 뱅크웨어 같은 경우도 한 20% 빠졌고, 화장품주가 사실 이번 주에 조금 주중반까지는 안 좋았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좀 있으면서 화장품주들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전부 좀 부러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 버핏의 화장품주 투자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다시 좀 기사회생하는 그런 면들이 있었으나 여전히 실적 자체가 안 나온 일부 종목들은 뭐 어제도 내려가는 그런 면들을 좀 보여줬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다음 주까지 이어질 만한 지금 저 흐름이 다음 주도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가 되면 조금 그 어떤 올라가는 힘 자체는 좀 힘이 붙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월요일 날 그 블랙 먼데이급으로 빠졌던 2650 이상으로 일단 가격이 지수는 어찌됐든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700을 넘어가는 상황에서 약간 주춤거림이 나올 만도 하고, 이 이상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뭐 하락을 불렀던 악재가 완전히 해소됐느냐 이제 이건 아니니까 여전히 좀 불안감을 일부 가지면서 또 차익 매물에 대한 유혹을 좀 느끼면서 그래도 추세는 위쪽으로 유지는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요일, 그렇죠. 어제 그 외국인들은 뭐 한 1조 2천억 코스피를 샀지만 저 개인 투자자들 한 1조 4,600억 정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 이게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만큼 시장 단타 정도로 오르면 팔아야 된다 이러한 생각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 이게 최근에는 맞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제가 생각엔 개인분들이 뭐 다 같은 어떤 위치는 아니지만 결국 나중에 까보면 전쟁은 늘 지는데 각계 전투에서는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올라갈 때 사고 내려갈 때 파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개인들은 항상 매일 수급의 변화를 보면 내려가는 날은 엄청나게 사가시고 올라가는 날은 팔고 계시니까 사실 매일 수급의 어떤 전황만 보면 되게 잘하시는 듯한 느낌인데, 월간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개인들이 순매수 많이 한 종목 등락률을 보면 항상 대부분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보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기간으로 보면 이상한데 이렇게 판단이 좀 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주 흐름만 보면 사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2600을 기준선으로 해서 5대5 전략으로 가시고 올라갈 때마다 줄이세요 이건데, 전 2700선에 이제 다가섰으니까 조금 더 현금 내지는 뭐 단기성 투자 비중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취지로 보면 개인들께서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대응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많은 전문가들이 현금 비중을 지금은 좀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아직도 뭔가 리스크 요인이 많이 남아 있는 건가요? 불확실성이? 예, 일종의 저는 트라우마 같은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고 전주 금요일 날 100포인트 빠지고 200, 한 4, 50 빠지고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겹쳐갖고 나오는 현상들인데 이런 것들이 언제고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좀 비슷한 생각에서 최근에 좀 약간 생각이 닫혔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막 지르고 늘 어떤 지수가 돼도 99% 주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하락을 할 때 얘기들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워렌 버핏이 다시 투자를 재개해서 뭐 현금을 줄였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경기 지표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내용들로 바뀔 수 있고 지금 뭐 중동 쪽의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도 안 하고는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갑자기 또 상황이 뭐 전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가 요새 용감하게 러시아 쪽에 본토를 막 진격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굉장히 당황했다는 뉴스만 나오지만 러시아가 또 큰 또 어떤 마음을 먹고 핵 얘기 꺼내면서 또 어떤 상황들을 뒤집으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잠재적인 악재에 대한 얘기들이 항상 주변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 돌출될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일단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자인데 두드리고 가려면 결국은 고정적인 투자 내지는 장기 투자의 비중을 지수가 올라갈수록 좀 줄여 놓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 아마 이렇게들 얘기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일면에 동참을 하고는 있는데요. 항상 시장은 제가 의외성을 가지거나 소수 의견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이번에 뭐 전문가든 비전문가든 초보시든 다 이번 시장에 한번 뒤었거든요. 뒤고 나니까 이제 조심하자 이런 상황인데 사실 시장은 그 지난번 한 4년 전에 팬데믹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수가 막 급락을 했거든요. 팬데믹이 와서 세상에 뭐 무역은 다 사라지고 그랬죠. 자기네들만 살아남는 이런 뭐 보호 무역주의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네트워킹이 다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지수가 불과 2, 3주 만에 처참하게 폭락을 했는데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V자형으로 반등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거의 나이키형이나 L자형으로 간다 그랬는데 보란 듯이 2달 만에 다 회복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2020년도 하반기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오른 시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저도 뭐 어느 정도 책임 내지는 뭐 이런 걸 느끼지만 일반적으로 예측하는 게 거의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려가고 나서 블랙먼데이 한번 맞고 나서 지난주와 이번 주에 그 시장에 대한 예상치 흐름을 보면 대부분 다 조심스러워요. 이게 금방 회복 안 될 거야. 뭐 느리게 회복될 거야. 이런데 솔직히 지금 최근에 한 7, 8일장 보면 생각보다 되게 빨리 회복된 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평균점에 쏠리는 거 반대쪽으로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게 저도 참 이게 우매한 결론이지만 거의 못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장에 뭐 빅브라더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별단의 생각 쪽으로 시장을 몰아간다 이거죠. 이번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와 이거 뭐 V자형으로 빨리 순식간에 오를 거야 이랬으면 아마 되게 답답하게 안 올렸거나 아니면 더 미끄러뜨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가 주를 이루니까 생각보다 빠른 반등을 또 일으킨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그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투자 전략은 저는 그냥 가장 평균에 가까운 투자 전략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2600 기준으로 5대 5였으면 이제 뭐 다음 주 초반 되면 미국 시장의 뭐 흐름이 여전히 견조했으니까 코스피가 2700대를 살짝 넘는 수준까지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실제 그냥 하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그냥 설명드리는 게 제일 맞는 것 같거든요. 뭐 제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이상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저는 그래서 2700이 도달이 되면
지금 5대5에서 4대6으로 줄인다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금 비중을 60%로 네, 늘린다. 60%인데 그럼 60%는 뭐 절대 안 움직이는 현금 자체냐? 그게 아니고 하루 이틀짜리의 단기 운용 쪽 섹터를 많이 더 늘려놓는 거고 중기 이상을 보는 고정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진짜 말 그대로 2,800이 되면 3대7로 가는 거고 저는 제 바람은 진짜 우리 시장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올라서 지수가 3,000까지만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주식 비중이 거의 없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3,000 정도 됐는데 우리 뭐 3,000에서 3,100까지 부르짖는 사람들 그 지수 가면은 거기서 그게 1년 동안 유지될 지수면 아무 걱정이 없는데 뾰족하게 올랐다가 터치되는 순간 내려꽂는 게 우리 시장의 특징이면 그 순간 우리가 잘 팔 수 있다 이렇게 늘 주장하지만 이번 블랙먼데이에서 한번 보셨잖아요. 못 팔고 그냥 2, 300 맞아버리는 우리 스스로 봤잖아요. 그리고 2,000 그 7, 800대에서 280포인트 빠지는 장 보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셨을까요? 다시 한 번만 저 빠지기 전 지수만 되면 저 주식 다시는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어디다 대고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면 또 사람이 이게 강에서 건져주면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지죠. 야, 이제 3천 가는 것만 남아서 또 이렇게 생각 바뀌실 텐데 한 열흘 전쯤에 무슨 생각 하셨는지 한번 잔잔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저거 빠지기 전에 왜 내가 못했을까 이런 생각 하셨으면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렸으니 진짜 그때 가졌던 생각을 간절하게 한번 되살려 보셔라.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줄이는 게 조금은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2,950쯤 됐을 때 다 팔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실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도 못하는 게 인간 심리니까 그냥 로봇처럼 오를 때마다 체차적으로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마 뭐 100점 가까운 합격점을 맞는 점수는 아니더라도 7, 80점 정도의 평균 이상의 대응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